4시로 예정된 청년 토크 콘서트장에 후보가 1시간이 넘게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용한 당시 선대위 정책총괄실장은 호텔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듯한 윤 대통령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자정을 훨씬 넘겨 술에 취한 채 들어온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밤 10시 반 넘게 몰래 호텔에서 빠져나와서 제가 모실까요 했더니 비밀이다 하고 이제 나가서 1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2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2시 반에 그날이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이에요. 눈발이 이렇게 날리던 날인데 만취가 돼서 들어옵니다. 제가 부추기고 호텔 직원에게 못 본 척하라고 부탁을 신신당부를 하고 다음 날 첫 일정은 오전 11시 청주공항에서의 지역발전 간담회.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도 25분을 지각했습니다. 또 이 청주공항의 거점공항으로서의 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그럼 아마 일반적인 후보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이죠. 보통은 뭐 6시, 뭐 7시 이때 뭐 조찬 회동을 한다든지 지역의 유지들을 만나서 뭐 호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전날 먹은 술이 음주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날 저녁 마지막 일정인 상인들과의 만남에서도 윤 대통령은 소주를 마셨습니다. 탄핵 심판에서조차 본인이 반주를 언급할 만큼 윤 대통령이 술을 좋아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뭐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지난해 5월 얼차려를 받다 숨진 육군 훈련병의 연결식이 거행된 날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술을 권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까 뭐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좀 욕 좀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참패로 끝난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선 프랑스 파리 방문 중 5대 그룹 총수들을 불러 2시간 넘게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꾸 이런 거 물어보시고 저기 하시는데 저희는 모든 것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일정이 늦게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한 것을 술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애주가인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과도한 음주가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와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술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일찍 출근을 못하는 걸 숨기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빈 차량을 먼저 보내고 윤 대통령은 뒤늦게 집무실로 이동한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직 경찰 커뮤니티엔 기동대랑 용사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술 먹고 늦게 나오면 출근하는 것처럼 국민들 속이고 저희들은 위장 경호가 경호 기법이 하나인데 경호 기법 급기야 윤 대통령이 술을 마시면서 계엄령을 입에 올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사실 지금의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의 삶으로서는 그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안 됐지요.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명예로운 삶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 사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더욱이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까지도 사법부의 심판대에 곧 오르게 될 전망이어서
사실 윤석열 개인으로서는 아마도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도자의 알코올 중독이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흥망성쇠의 개인적 정치 행보를 목격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도자의 그 개인적 약점, 특히 알코올 중독이 국가 운영과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구소련의 혁명가 스탈린은 알코올에 대한 강한 의존성은 없었으나 그의 측근들과의 회의에서 이 과도한 음주 문화가 소련 지도부에 만연했음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의 통치 말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와 함께 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스탈린의 건강 악화와 과음이 포함된 이 생활 방식은 이 대숙청 같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국가 경제를 악화시켰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보리스 옐친의 사례입니다. 옐친은 1990년대 러시아 대통령 시절 알코올 중독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공식 행사에서 비틀거리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 사례가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4년 옐친이 아일랜드 방문 중 술에 취해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한 그런 사건은 러시아의 국제적 위신을 떨어뜨렸죠. 그리고 그의 알코올로 인한 건강 악화와 판단력 저하는 그의 경제개혁 실패와 급격한 시장 변화, 체첸 전쟁 같은 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러시아는 극심한 경제난과 혼란을 겪었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상황과 그의 개인적 삶, 특히 과도한 음주 문제와 관련된 논란을 역사적 맥락에서 재조명하며 국가적 혼란과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연구는 오늘 한국이 처해 있는 이 정치적 격변기에 대한 매우 중요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의 이 실패를 이 정치적 맥락으로 해석하며 그의 탄핵을 기점으로 좌와 우의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며 국론을 지속적으로 분열시켜서 이 자신들의 권력 투쟁의 동기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이성을 되찾고 중독 치료의 전문 분야에서 분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알코올 의존성과 그로 인한 개인적 그리고 최고 통치자로서의 국가에 대한 이 역기능적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과도한 음주와 관련된 그 이미지가 언론과 대중 사이에서 회자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낮 시간대 이 술자리나 공식 행사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이 소셜 미디어와 일부 보도에서 언급되면서 이 술꾼 이미지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이는 그의 리더십과 판단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죠. 12.3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그의 음주 문제가 이 같은 극단적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의 음주 문제는 이 개인적 취약성을 넘어서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는 역사적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도자의 음주로 인한 개인적 결함이 국가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중독성 약물의 하나인 술,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술 문제가 사람의 삶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가 이토록 엄청난 것임을 오늘 윤석열 사태를 목도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한국인의 각자의 삶에서도 술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하며 만일 자신에게도 음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슈임을 분명히 할 때 개인적 삶의 퇴보 현상에서 이 건강한 삶으로의 회복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분명히 과도한 술 의존 행위가 그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취하게 만들었고 결국 오늘 그는 이토록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이었습니다.